자, 2번입니다. IBK 행운으로서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직도 가치관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줄줄 작성하고 있다면요. 오늘 2번 영상 다시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빠르게 한 15분 내로 자소 수정을 해주세요. 자, 2번 문항 들어가 볼게요. 행운으로서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관과 보완해야 할 본인의 취약점이 무엇인지 과거 실제 본인이 행동했던 사례를 바탕으로 기술하시오. 천자입니다. 자, 문항의 의도를 볼게요. 문항의 의도 너무나 심플하죠, 여러분. 자, 여러분들, 우리 기업은행은요, 물론 영업도 중요해요. 하지만 올바른 생각과 조직에서 협업을 잘하는 인재가 진짜 필요하답니다. 영업을 잘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가치관이나 태도가 상당히 중요해요. 이 문항에서도 영업력이나 수상 경력, 제발 이런 거 좀 강조하지 마요. 여러분이 좀 조직적 측면에서 좀 강점이 있다는 걸 전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좀 조직을 위해서 좀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러한 면을 좀 보여줄 수 없을까요? 그런 근거를 좀 반드시 제시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할 수 있겠죠. 또한 제발 본인이 극복해야 될 취약점을 좀 솔직하게 작성해 주세요. 우리도 읽는데 힘들어요. 애매하게 작성하면요, 여러분 면접장에서도 힘들어요. 알았죠? 뭐 이런 뜻이에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사실 이 문항은 어떻게 보면요, 꼭 은행 준비를 위해서 작성해야 되는 문항만은 아니에요. 하지만 은행 산업과 그 다음에 요즘에 최근에 금융권에서 어떠한 뭐를 해줬더라, 뭐 이슈가 있었는지 아는 친구들은 그거와 연계해서 작성을 할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매식경을 꾸준하게 시청하실 분들이라고요. 만약에 모르신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뭐 어느 기업이나 쓸 수 있는 그러한 나의 가치관, 뭐 그런 것들만 쓰는 게 아니라 금융산업, 현재의 산업의 이슈와 나의 중요한 가치관과 연결이 됐을 때 이 지원자가 조금 더 이 산업과 우리 기업은행에 관심을 갖게 보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포인트로 사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작성 꿀팁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가치관이라는 게 뭔가요? 되게 어렵죠. 뭐 어려운데 또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또 쉬운 거죠. 저 가치관이란 뭐예요? 쉽게 말해서 옳은 것, 바람직한 것,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등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옳은 거, 바람직한 거 이제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치관이 바르지 않다. 여러분, 되겠나요? 회사 생활을 하는데 안 되죠. 그런데 이 가치관에서도 여러분들이 개인적 가치관과 사회적 가치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꼭 자소서를 놓고 말고요. 왜냐, 나중에 면접 때도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을 피해가는데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요새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기에 특히 금융권에서 일함에 있어서 가치관이 진짜 중요해요. 약 지금 한 1년 반 전에 제가 매식경 이 영상 올려놨었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금융권에서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래도 일이 일어났지만 요 한 2년 전에 일어난 일부터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게 지금 왜 이슈고 이러한 일들이 터져서 금융권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까? 그럼 이러한 것들이 금융권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가치관과 어떻게 연계되면 좋겠지? IBK 은행이랑은 또 어떻게? 그러니까 이러한 관점으로 연결을 시켜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두 번째, 금융업에서 아까 이전 영상을 보셨다면 가치관이 왜 중요한지, 또 기업은행에서 더욱 왜 중요한지, 이거는 제가 아까 링크 걸었던 그 영상을 보시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얼마 전에 제가 신한은행 자소서 문항 분석 올려드렸잖아요. 신한은행의 성장 과정과 연계해서 여러분들 가치관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제 각 기업별로 자소서가 막 몰아치잖아요. 그럼 여기 따로 막 다 달라질 수 있어. 그쵸? 근데 신한은행에서 썼던 성장 과정이 괜찮았으면 그거를 여기로 갖고 와서 여기서 조금만 수정을 하면 된다고요. 이 금융산업의 연계성만 좀 찾아서요. 이해되셨죠? 그럼 여러분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보완해야 될 본인의 취약점은 그냥 쉽게 여러분들 단점 문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점 문항. 이 문항에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 단점에서는 제 단점은 이거예요. 그걸 어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격과나 나에 대해서 내가 알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잘못 작성을 했다면 애매한 단점을 작성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애매한 거 작성하지 말라고요. 명확한 여러분들 단점, 그러니까 치명적인 거 빼고 명확한 단점을 제시하세요. 그리고 하나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자, 내가 그러한 사례를 통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된 거 써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기서 아까 2번 문항에서 뭐라고 했어요? 구체적 사례를 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단점이 있었어. 근데 그 단점의 사례를 제시하는데 내가 그 사례를 통해서 어떠한 문제가 발견이 안 됐으면 내가 그게 문제라고 인지됐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불합격된다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됐는지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뭘 느꼈는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완하고 있다는지 이렇게 전개가 되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어떻게 돼요? 그냥 나의 취약점은 이거예요. 이렇게까지만 쓴다고요. 이렇게 쓰거나 이게 아니면 되게 애매하게 쓰거나 보이지 않게. 그래서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내가 인식을 하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내가 어떻게 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해되시겠죠? 한 가지 많은 실수라는 부분은 단점과 취약점의 사례를 들고 굳이 억지로 성공 사례를 연결하는 거. 이런 친구도 되게 많아요, 여러분. 왜냐면 어떻게든지 간에 내가 안 좋은 거를 자소서에 쓰면은 다 이거 되겠어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여러분 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문항에서 보여줘야 될 건 뭐냐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객관화라니까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퍼펙트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단점이 뭔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게 좋고, 그 사례를 내가 어떻게 인지를 했는지, 그것들을 어떻게 고치려고 하고 있는지, 그겁니다, 포인트. 아시겠죠? 근데 이거를 굳이 내가 막 단점하고 막 이런 얘기들 한 다음에 성공 사례로 막 반대로 연결시켜. 그거는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첫째도 둘째도 중요한 건 뭐다? 자기 객관화와 보완 과정이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문항은 사실 크게 어렵지 않은데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가치관을 그냥 여러분들의 일반 가치관을 쓰는 것보다 금융산업에 관심이 있다는 거 보여주는 거 되게 좋겠죠. 근데 가치관에 형성된 여러분들의 그 경로가 되게 많을 거예요. 배경도 많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억지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비전공자야. 예를 들어서 그렇게 걱정하는. 그럼 비전공자라고 하더라도 기업은행 회원으로서 은행원으로서 가져야 되는 가치관,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책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유튜브로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요즘에. 안 그래요? 그리고 내 친한 지인을 통해서 이런 가치관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IBK 회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적어도 IBK에 관련된 뭐 일이라던가 산업이 아니 일이라던가 직무가 아니더라도 금융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어떠한 경험이 있으면 굉장히 얘기를 풀어나가기가 쉽다는 거죠. 그럼 결국 여기에서도 뭐다? FA5050, 제가 그렇게 강조했죠. FA500 이게 뭐예요? 현장 방문.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현장 방문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면 요거 52개 지금 현장 방문 결과지요. 것들을 참고해봐도 된다고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끊임없이 현장 방문 해보라고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못 가는 친구들은 요거 남들이 한 거를 보고 현장 방문에서 이런 걸 물어보네, 이런 걸 배울 수 있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경험해보면 좋다는 거죠. 왜? 이렇게 내가 만약에 보세요. 이 친구들도 지금 현장 방문 다 간 거잖아요. 뭐 신한은행, 인계동, 뭐 지원동기 찾기, 여기 지금 국민은행 어디 가고. 그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세요. 현장 방문을 내가 만약에 10번 했어. 그럼 10번 하면서 내가 은행원 분들을 만나봤어. 그럼 만나보면서 은행원이라는 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일을. 어떤 A라는 은행원을 보고 와 대박, 이 은행원은 와 진짜 일을 프로세스를 완전 정직하게 하네. B라는 은행원은 나한테 그냥 상품만 판매하려고 했는데 A라는 은행원은 절대 그게 아니야. 판매 프로세스 다 지키고 상품의 장점과 단점까지 다 알려줘. 와 대박이다. 장점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점을 제대로 알려줘서 고객을 신뢰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구나. 난 진짜 이런 금융인이 되고 싶어. 이게 나는 진짜 내 가치관과 맞는 것 같아. 와 대박. 예를 들어서 했어. 그러면 이 사람은 현장 방문 FA5050을 통해서 IBK 회원의 가치관을 찾는 과정이 성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자소서를 쓰거나 면접하거나 뭐 필기시험 준비하거나 뭐 FA500 현장 방문하거나 뭐 이렇게 제가 다 1년에 활동을 하잖아요. 다 각계 떨어진 게 아니라 이런 활동들이 다 연계가 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되는 학생들은 제가 무조건 현장 방문 스터디도 해보고 가보라고 하죠. 근데 만약에 안 되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해 보면서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자소서를 작성하면서 이렇게 결합이 되네? 이러한 관점 전환을 해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다?
가장 중요한 가치관에 대한 얘기를 현장 방문과 뭐 여러분들의 현직자 인터뷰 그런 것들과 믹스를 시켜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것도 좋고 본인의 취약점이 무엇인지 과거 실제 사례잖아요, 사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그냥 사례만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우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다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잘 인지를 해주시면은 이 문항은 크게 제가 봤을 때 어려운 게 없다. 그런데 차별화가 되기 위해서 뭐다? 여러분들 간접 경험들을 어떻게 어필하냐.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은행원으로서 현장에서 직접 어떤 것을 보며 가치관이 왜 중요한지 알았다. 제가 약간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자세는 이런 식이에요. 왜? 이게 내가 실제 행동한 거니까. 그쵸? 실제 행동한 거면 뭐가 중요하다? 면접에서 물어본다. 면접에서 물어보는 게 왜 중요하다? 예상 질문이니까 내가 준비된 답변이 있다. 그러면 내가 준비된 답변을 했다는 거는 내가 면접장에서 떨 확률이 줄어든다. 그렇게 된다면 나의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떨까요? 면접관들이 내 얘기에 귀를 기울인다. 그러면 적어도 면접에서 내가 눈치를 보면서 면접에 임할 필요는 없다. 지금 이번 문항까지 봤고요. 최근에 이 가치관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볼게. 우리은행 이슈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 영상도 한번 뭐 매식경 통해서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일들이 사실 비일비재하구나. 금융권에서 사건 사고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특히나 기업은행에서 내가 왜 이러한 것들을 가치관으로서 잘 지켜야 되는지, 내가 앞으로 일을 하면서 이걸 왜 지킬 건지, 왜 중요하다고 생각했는지, Y라는 물음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 문항을 정리하시고 면접까지 준비를 해보시고요. 다음 3번 영상에서 또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뭘 해야 돼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